오타 카즈사라는 이상한 전사 리더가 있는 젠슈지 요새의 비오는 날. 노스케 노부나가 경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자신의 정예 전사들에게 사람들과 땅을 위해 싸우라고 연설하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미래시대에 기억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1560년 봄, 오카하자마 협곡에서 노부나가 경은 단 2000명이 정예 전사로 4만 5천 명의 인가와 요시모토의 군대를 물리치고 일본 통일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전투 방식은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악마 같은 존재, 지옥의 악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부나가 경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밝혀질 것이다. 1545년 나고야성에서 후에 이키라츠 노키라고 불리게 될 카츠사부로는 주인의 바보 같은 추종자로서 창문을 통해 정오임을 알립니다. 카츠사부로는 계단을 올라가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기푸시는 타쿠간으로부터 도안을 받아 만든 총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적에게 총을 장전하고 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카츠사부로는 총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시마에 도착한 외국의 야만인 선박에 대해 주인에게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쓸모없는 주인은 매료되어 급히 옷을 입고 그들이 곧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기푸시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 칸츠로를 만납니다. 후에 오다 노부카츠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의 형제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런 다음 키푸시와 가스사부로는 말을 타고 떠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스시마로 간다. 로쿠로 사부로, 줄여서 로쿠, 타키치, 그리고 오쿠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화물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고 닭 몇 마리를 사용해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들의 일을 방해하고 화물이 땅에 떨어지도록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화물을 다시 포장하는 것을 돕는 척하며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다. 그들은 물건을 보관할 안전한 방을 찾아내고 그 안에 아름다운 외국의 야만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키푸시는 그들이 민우와 관련이 있으니 다쿠겐 오쇼의 사원으로 보물을 가져가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수비대를 지나치다가 들킬까 봐 조금 두려웠지만 기푸시가 가스사부로에게 보물을 담을 관을 가져오라고 하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누구도 그것을 조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기푸시와 가스사부로는 떠나고 로쿠는 기푸시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림이 새겨진 돌을 건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스사부로는 그의 어리석은 주인을 훔치는 자들의 진정한 우두머리라고 부르지만 기푸시는 자신을 반박하며 아버지가 스시마에서 모은 보물을 모두와 나누는 신사도둑이라고 말한다. 가스사부로는 그가 말한 그대로 미카와의 주군에게 전하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무리와 어울리고 있는 것을 탓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서로 성으로 경주하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에서 어리석은 주인은 자신의 말로 젊은 여자를 거의 칠 뻔했어요. 이코마 키츠노라고 알려진 그 여자는 그냥 넘어진 거라고 주장해요.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하지만 가스사부로는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요청해요. 성에서 어리석은 주인은 돌만 바라보며 돌의 모습에서 그 여자의 얼굴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의 형 간주로가 들어와 그가 아름다운 돌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어디서 그 돌을 얻었냐고 물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형을 방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자 형은 그가 항상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죠. 그들은 방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그가 방 안쪽으로 넘어져요. 형이 만든 온갖 공예품들이 있는 방이 나옵니다. 그 후 형은 그녀에게 총을 주며 내부 방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뇌물로 줍니다. 둔한 소녀는 여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안심합니다. 그는 형을 방에서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형은 거의 비밀을 말할 뻔했지만 그가 급히 대화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간주로에게 이상한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장면은 카츠사부로와 그의 나약한 주인 키푸시가 강가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어제 만난 여인에 대해 주인에게 보고하며 그녀의 이름이 이로나 공의 딸 키츠노이며 고리에서 말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꼬인 그녀는 기푸시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안타까웠다. 기푸시의 표정을 보고 카츠사부로는 그의 무가치한 주인이 키츠노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오다의 후계자로서 미카와의 수호자인 만큼 키츠노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무지한 그의 주인에게 아시카가의 딸이 가장 좋다고 제안한다. 기푸시는 대화를 멈추기로 하고 수영을 하러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때 타쿠겐 오쇼라는 남자가 현장에 도착해 그를 집으로 초대한다. 타쿠겐은 미노의 사이토 가문이 분위기를 개선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무주택 아동들 덕분에 기프씨가 세상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칭찬한다. 그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며 무한한 인간 욕망의 균형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효과들에 대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방에 모두 모여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선배 가신 히라테 마사이데가 기프씨에게 돌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는다. 그가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돌을 들고 있는 걸 봤다고 말한 동생 때문에 그의 방을 사람들에게 수색하게 했다고 말한다. 가신들은 그 돌을 외국 야만인들의 수입품으로 알아보고 최근에 하역된 화물과의 관계를 묻는다. 기프씨는 그것을 강에서 주웠다고 말한다. 그는 도둑들이 팔지 못해서 강에 버렸을 거라고 덧붙인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 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물어본다. 그는 강가의 내실에서 모든 물건을 집어들고 있다. 신하들은 그가 아는 것을 설명하게 하려고 한다. 그의 이복형 오다 노부히로가 들어오며 매 사냥을 하다가 동생들을 보러 왔다고 주장한다. 기프씨의 어머니는 노부히로가 나고야 사건에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는 것을 막으려 한다. 노부히로는 어리석은 동생을 도와주며 자신과 아버지가 이마가와로부터 나고야 성을 빼앗았으니 어딘가에 숨겨진 방이 있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며 상황을 넘긴다. 기프씨의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무너진 이복형은 지금까지 숨겨진 방을 찾지 못한 것은 고위 신하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탓한다. 그는 동생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넘긴다.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키푸시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로쿠 일행을 만나 그들이 해왔던 일들이 유출되었다고 알린다. 타치키와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그만두면 배를 채울 방법이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로쿠는 키푸시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오늘 밤 외국 배가 스시마에 들어온다는 항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키푸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나고야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츠사부로는 멍청한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만을 표한다.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나 키푸시는 우정이란 서로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니다. 갑자기 쓸모없는 쓰레기가 그들을 공격하고 납치한다. 밤이 되자 로쿠와 다른 이들은 키푸시가 약속대로 그들을 도와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말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는 도착하지 않지만 로쿠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키푸시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아침 카츠사부로는 약한 주인을 깨우고 그는 어릴 적 로쿠에게 구출당한 꿈을 꾸고 있다. 그가 문을 쾅 닫으려 할 때 타쿠겐 오슈가 밖에서 문을 열고 그가 바닥에 쓰러진다. 그가 타쿠겐이 그들을 납치한 것에 놀라지만 그는 카츠사부로에게 그들의 말을 가져오라고 부른다. 그래야 그들이 로쿠를 만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타쿠겐은 그들에게 야만인 배가 이미 출항했다고 알린다. 그리고 로쿠스는 스시마에 15파위 노력으로 체포되어 미카와의 수호자인 오다의 보호 아래로 이송되었다. 그는 그들이 왜 어젯밤 스시마에 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기푸시와 가츠사부로는 지체 없이 후루아타리 성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향한다. 노부히로는 그를 붙잡으려 하며 왜 왔냐고 묻지만 그들의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는 노부히로에게 그를 들어오게 하라고 한다. 가츠사부로는 그들이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성에서 후계자가 도둑처럼 행동하는 걸 알게 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한 아버지는 기푸시를 환영한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쓰레기 더미 주인 로쿠와 그 일행을 처형하려고 한다고 알린다. 그들은 그가 스시마에서 모아둔 물건들을 훔쳐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키푸시가 이 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믿지 않으며 키푸시의 얼굴을 보고 그가 그들 중 누군가를 아는지 묻는다. 그는 총을 선택하고 조준한 후 발사하지만 그 총알은 쥐들과는 몇 발자국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맞는다. 그는 총알을 재장전하고 쥐들 중 한 여성에게 조준한다. 그러자 로쿠가 웃으며 자신들은 키푸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가치한 존재는 로쿠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키푸시가 총구를 막는다. 키푸시는 그의 전응아 같은 아버지에게 방아쇠를 당기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도 다치지 않았다. 키푸시는 그가 아끼던 동료들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아버지에게 쥐들이 자신의 저장고를 갉아먹었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오다 보호자 자신도 쥐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다고 말한다. 그것은 일본 전역에서 그의 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경우 아버지는 그에게 총을 주며 잘 사용하라고 한다. 아버지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키푸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본 것이 처음이라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1546년 신년, 바보주인 키푸시는 성년이 되어 오다사부로 노부나가로 이름을 바꾼다. 1548년 이나바야마 성에서 사이토 도산이라는 남자가 메뉴의 독사, 그의 딸 기추에게 오다 노부히데가 평화의 제안을 했다고 알린다. 아마도 그의 병이 심신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딸에게 일을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고야 성에서는 가신인 히라테 마사히데, 이케다 스네요키, 그리고 다쿠겐 오슈가 문외한 마물 노부나가님과 함께 비밀회의를 열어 결혼 문제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심지어 그의 형제인 지금의 간지로님에게도 몇 가지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쿠겐 오슈는 오와리의 혈통과 그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이토 도산의 딸인 키치히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스네요키는 노부나가님에게 메노와 동맹을 맺으면 그들이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부 불안과 미카와 츠루가에 대한 그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부나가님은 그가 한 말의 타당성을 이해하지만 그녀가 독사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왠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노부나가님의 여동생 오이치와 누나 오하나가 들어와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알립니다. 노부나가님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하나는 만약 지체하면 다른 누군가가 이 지역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키츠를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능한 동생에게 함께 있어보지 않으면 궁합을 알 수 없을 테니 키츠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조언합니다. 노부나가님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누나는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노부나가님은 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코마 영주의 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츠네요키가 들어온다. 츠네요키는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 노부나가 영주는 그의 어머니가 키츠나가 미야케라는 유력한 가문의 시집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츠네요키는 이를 편리한 우연으로 본다. 멍청한 자신이 정치, 즉 결혼을 통해 혼란을 잠재우는데 더 마음이 끌린다고 느끼며 화가 난다. 그는 자신의 무정함이 그를 화나게 한다고 고백한다. 츠네요키는 그것이 주군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노부나가 영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과 결혼하는 생각이 불쾌하다고 느낀다. 그러자 츠네요키는 그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날 아침 노부나가 영주와 츠네요키는 미노로 향하며 최소한 그녀를 보기라도 하기를 바란다. 기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은 시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기추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헛수고였다. 다행히도 기추가 막루에 나타났고 그들은 사람들의 말과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미모를 확인한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노의 백성들이 사이토 도산처럼 좋은 통치자를 갖고 있지만 그를 싫어하며 그를 독사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된다. 츠네요키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잠시 후 노부나가님이 말을 고르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남자가 무쓸모한 인간들에게 고문당하는 것을 본다. 노부나가님은 그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평화롭게 말리려 하지만 그들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짧은 총신의 머스킷을 하늘에 쏘아 그들을 겁준다. 바보들이 도망친다.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노부나가 공은 츠네요키에게 고백합니다. 짧은 총신의 총은 한 번밖에 발사할 수 없고 총신이 너무 짧아서 목표에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덤불을 통해 도망칩니다. 덤불 속에서 츠네요키는 미노오군을 유인해 노부나가 공이 탈출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그는 충신히 목숨을 걸고 노부나가 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츠네요키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평생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그가 받은 말 장난감이 땅에 떨어져 소리를 내고 적들이 그들을 찾아냅니다. 적들은 무기를 들고 맹렬히 공격해옵니다. 적들의 우두머리가 더 많은 공격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가면을 쓴 여인이 나타나 그의 칼로 우두머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들도 베어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노부나가 공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단총으로 공격을 피합니다. 츠네요키는 가면을 쓴 여인과 마주하지만 여인은 그를 압도합니다. 그녀는 단총을 빼앗아 노부나가 공을 향해 겨누게 됩니다. 멍청한 부하의 두목이 일어서서 가면을 쓴 여인 뒤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노부나가 공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단총을 멍청이에게 쏘고 자신도 부상을 입게 됩니다. 타쿠겐 오슈는 독사와 만나 노부나가 공에게 미노로 와서 그의 딸의 유명한 용모를 바라보라고 전하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독사의 장남인 요시타츠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쿠겐 오슈는 독사에게 오와리가 주군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노부나가님이 실종될 경우에 하녀들은 기초를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독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기초를 찾던 하녀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는데 낯선 남자 노부나가님 옆에 절망적으로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 노부나가님은 그녀의 출혈을 멈추게 했지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노부나가님과 츠네요키는 나고야 성으로 돌아온다. 독사는 병상에 있는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눈물을 흘리며 기초는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무가치한 아버지. 그 쓸모없는 녀석이 그녀의 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행복하지 않다. 다음 해 간주로가 성년이 되고 노부카츠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마가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다 노부히데는 나고야 동쪽에 스에모리 성을 건설한다. 봄이 오고 마침내 오다 카즈노스케 노부나가와 기초의 결혼식 날이 다가온다. 결혼식 당일 밤 노부나가가 그녀의 눈을 처음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그는 츠네요키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패배자는 츠네요키에게 그녀가 미노의 여인이 아니라 메티노바에서 만난 가면을 쓴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남자다. 츠네요키는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밤 내내 자신 곁에 있어달라고 츠네요키에게 간청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우는 아이를 남겨둔다. 노부나가 공은 잠을 잘 수 없고 그녀 주변에서 모든 일을 하느라 힘들어하며 음식조차 먹지 않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기 위해 다쿠가노쇼의 집으로 향합니다. 다쿠가노쇼는 그들의 결정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기초가 처음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노부나가 공이 죽는다면 오와리 지방은 불가피하게 분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부히데 공이 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기초를 제거하려는 독사가 자신의 딸의 복수를 통해 오와리를 뻔뻔하게 침범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노부나가 공은 그녀가 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가 쫄아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쿠가노쇼는 그에게 기초의 입장에 서보라고 말한 후 질문에 답합니다. 밤중에 기초는 아버지로부터 카이데이, 미노의 닌자를 통해서 무기와 메시지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그 무기로 노부나가를 끝내고 곧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초는 이해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슴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노부나가가 와서 잠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녀를 니르바나 나무, 즉 보름달이 뜬 밤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라수 나무로 데려간다. 기초는 왜 그가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왔는지 묻는다. 그는 어리석게도 사라수 나무를 먹고 죽을 운명이라면 그 나무가 마지막으로 보는 광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초는 이 기회를 틈타 그를 뒤에서 끝내려 하지만 그는 크게 소리치며 조용히 죽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오다가 아마도 부를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민우의 파괴와 죽은 자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며 이를 구호로 삼는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장난꾸러기 여자가 무기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본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서 무기를 빼앗는다. 그녀는 아버지인 독사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멍청한 영주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죽음이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부나가 영족과 민우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준다. 그는 그녀의 가슴 상처를 보고 상처를 안고 장사를 했다고 그녀를 나무란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 쓸모없는 자식이 그녀에게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로 동의한다. 다음 날 절망에 빠진 독사에게 노부나가님이 그의 딸을 받아들였다는 보고가 도착한다. 하지만 독사는 그가 그렇게 독사의 독을 그냥 삼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노부나가님은 긴 총을 들고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하며 목표를 맞추고 있을 때 이누치요라는 소년이 도착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섬기고 싶다고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독을 맛보는 역할도 하겠다고 한다. 부하들은 노부나가님에게 사과하고 이누치요를 그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히라테 마사이데는 그 소년의 옷차림이 노부나가님의 것과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얼간이는 그의 기이함을 의심한다. 숨겨진 방에서 스뇨키가 노부나가님에게 묻는다. 언제 스모리성의 성주 병문안을 할 시간이 있을지. 노부나가 공은 그의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오히려 더 낙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스니오키는 그에게 접견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한다. 그는 곧바로 접견실로 향한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는 먼저 사과하고 나서 아버지의 최근 상태에 대해 묻는다. 노부카츠가 아버지가 악성 질병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크게 낙담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가 화해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본다. 이마가와와의 일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괴짜가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고 실수가 있으면 침략당할 수도 있다고 답한다. 하야시는 운이 좋아 노부히로가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카와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잃었다고 말한다. 가스이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부카스는 정치적인 논의는 그만하라고 하며 형이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신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건에 동의한다. 회의가 끝난 후 노부카스는 희망이 없는 형에게 아까 건방졌던 걸 사과한다. 그리고 자신도 가신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 불안만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그는 기대하고 있다. 멍청한 형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려다가 대신에 자신도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한다. 가신들이 동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아는 노부나가님은 동생이 오다 가문이 중책을 물려받는데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노부카츠는 이를 부정하며 장남인 노부나가가 가문이 통치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부나가님은 동생이 자신보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더 많아 그를 질투한다고 고백했다. 노부카츠는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추도식을 열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다. 그의 멍청한 형은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막는다. 이상하네요. 그는 아직도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노부나가님은 다음날 중국에서 좋은 약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반면 노부카츠님은 절들을 돌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나고야 성문에서 노부나가님은 츠네오키에게 외국인 야만인이 약을 찾으러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리석은 주인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성안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와 기추는 그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들은 스시마를 돌아다녔지만 찾고 있던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늦게 힘든 하루를 회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기념품으로 준 팽이를 집으려고 일어났어요. 금고에서 그는 키추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다고 말한다. 그의 쓸모없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 위해 성을 방문했으며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매우 기뻐하며 놀았다. 그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 했던 것이 기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추는 그 기억이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밤에 키추는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츠네오키가 건물 뒤에서 누군가에게서 편지를 받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가서 늘 자신의 바보 남편 곁에 있어주는 그를 칭찬한다. 츠네오키도 키추를 칭찬하며 상속자를 때려잡는 데 있어 그녀의 큰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키추는 그 앞에서 쓸모없는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한다. 신하 중 한 명이 배신자로 자살한다. 츠네오키는 그의 바보 같은 주인에게 보고한다. 자살한 남자가 배신자의 명령으로 침투한 간첩이었다고. 노부나가 공은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신다. 츠네오키는 미카와를 위한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간첩이든 도둑질이든 노부나가 공은 그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가신들이 아버지와 함께 싸운 동료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자 츠네오키는 내가 그날을 상기시켜준다. 모든 가신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날. 이와 함께 배신자가 나온다는 것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노부나가 공은 츠네오키를 그의 어리석은 아버지와 비교하며 그에게 모욕을 준다.